썬데고르, 등장 오른쪽 화살표. 정말 역겹다. 토트넘 현지 팬들 들끓게 만든 논란의 복장. 토트넘 호스퍼 팬들이나 아스널 팬들이나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복장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등장했다. 토트넘 커뮤니티 계정 스퍼스 아미에서 29일 한국 시간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찾은 한 동양인 팬의 사진을 올리며 정말 역겹다 라고 전했다. 사진에서 한 팬은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 안에 마틴 웨데고르의 이름이 있는 아스널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팬들과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토트넘이 28일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북런던 더비 홈 경기에서 2에서 3으로 패했다. 손흥민은 리그 16호 골이자 북런던 더비 8호 골을 넣었지만 빛이 발했다. 손흥민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 선엔 티모 베르너, 제임스 매디슨, 데안 쿨루셉스키가 출격했다. 하지만 토트넘 수비진이 최근 안 좋았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며 무너졌다. 전반 15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불운한 자책골이 터졌다. 이어 27분 카이 하베르츠의 롱패스를 받아 부카요 사카가 역습에 나섰고 벤 데이비스를 제치며 왼발슛을 시도해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11분 뒤인 전반 38분, 이번엔 하베르츠가 코너킥 상황에서 직접 헤더로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토트넘은 후반 19분 히샬리송을 투입하면서 손흥민을 왼쪽으로 돌렸고 곧바로 다비드 라야의 실책을 놓치지 않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추격골이 터졌다. 그리고 후반 42분 손흥민이 벤 데이비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한 골 차로 추격했다. 하지만 토트넘의 반격은 거기까지였다. 토트넘은 이로써 지난 1987년과 1988년 홈 북런던 더비 2연패를 당한 뒤 무려 36년 만에 홈 북런던 더비 2연패에 빠졌다. 리그 북런던 더비 기준 3경기 무승, 1무 2패, 위 늪에도 빠졌다. 승점 확보에 실패한 토트넘은 5위, 18승 6무 9패 승점 60에 머물렀다. 4위 에스턴 빌라, 20승 7무 8패 승점 67, 보다 2경기 덜 치렀지만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 가능성이 떨어졌다. 반면 아스널은 승점 3점을 얻어 다시 단독 선두 25승 5무 5패 승점 80로 올라섰다. 곧바로 경기를 앞두고 있는 2위 맨체스터 시티 23승 7무 3패 승점 76가 이겨도 승점 1점 차이로 앞선다. 토트넘과 아스널은 100년이 넘는 라이벌 관계다. 아스널이 1913년 영고지를 남부 런던에서 토트넘의 근처에 있는 하이버리로 옮기면서 같은 북런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승격 스캔들, 그리고 솔 캠벨의 충격적인 FA 이적 사가 등 여러 역사가 쌓이면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 최대의 라이벌리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해외 팬들은 여러 팬심이 섞이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에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응원하는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토트넘 외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월 18일 토트넘과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리그 맞대결에선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로 관심이 쏠렸고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찾았다. 이날 경기장에는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 그리고 황희찬의 울버햄튼 유니폼이 반반 섞인 유니폼이 등장해 현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다주기도 했다. 토트넘 커뮤니티 계정 스퍼스 아미에서 29일 한국 시간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를 찾은 한 동양인 팬의 사진을 올리며 정말 역겹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리그 경기에 등장한 손흥민과 황희찬 반반 유니폼 스퍼스 아미. 여기에 북런던 더비에서 겉은 토트넘, 안에는 아스널 유니폼을 입은 팬이 등장하면서 현지 축구 팬들에게 문화 충격을 안겨다줬다. 한편 자존심을 구긴 손흥민은 경기 후 구단 인터뷰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플레이 스타일은 좋았다. 상대를 지배했었다.
3실점은 치명적이다. 이런 경기에서 우리는 정말 발전해야 한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그렇다. 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더 강해져야 한다. 상대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해야 했다. 특히 전반에 더더욱 그랬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2. 70억 가치 증명, 황인범. 데뷔 9년 만에 첫 리그 우승. 멀리 돌아왔기에 더 감격적. 국대 간판 미드필더, 황인범, 28 츠르베나 즈베즈다. 이 경력 최초로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황인범은 3일, 한국 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바츠카 토폴라와 2023에서 2024 시즌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33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의 2에서 1승리를 이끌었다. 즈베즈다는 이날 승리로 27승 3무 3패 승점 84점을 기록하며 2위이자 최대 라이벌인 파르티잔 70점과 승점차를 14점으로 벌리며 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조기 우승을 확정했다. 2017에서 2018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리그 7연패를 달성했다. 구단 통산 35번째 세르비아 최상위 리그에서 별을 달았다. 2015년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황인범은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019년 EAFF 이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적은 있지만 클럽 레벨에서 우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인범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에서 활약한 뒤 2019년에서 2020년 밴쿠버 화이트캡스, 미국 프로축구, 2020에서 2022년 루빈 카잔, 러시아, 2022년 FC 서울, 한국, 2022년에서 2023년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여름 세르비아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인 500만 유로, 약 73억 원의 즈베즈다 유니폼을 입고 첫 시즌 만에 감격적인 우승의 순간을 만끽했다. 멀리 돌아왔기에 더욱 감격적인 우승이다. 승차는 없었다. 황인범은 곧바로 주전 미드필더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활약했다.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 적극적인 압박과 부드러운 탈압박, 창의적인 침투 패스로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다. 세트피스도 황인범 전담이었다. 우승을 확정한 토폴라전에서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후반 10분 피터 올리앙카의 선제골을 도운 황인범은 리그에서 현재까지 4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커리어 하이다. 지난 1월에서 2월 카타르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이후에만 3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를 진두지휘했다. 즈베즈다는 이날까지 7연승을 질주했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황인범은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챔스 데뷔골을 터뜨리는 등 유럽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올 시즌 리그와 챔스를 가리지 않고 맹활약한 황인범은 4월 말부터 세르비아 현지 매체발 빅리그 이적설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5일 파르티잔과 세르비아컵 준결승전 홈경기에 스페인 클럽 레알 베티스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클럽 스카우트가 황인범을 보러 경기장을 찾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황인범의 동갑내기 절친 황희찬이 몸담은 울버햄튼을 비롯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황인범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즈베즈다가 이번 여름 적정한 이적료를 제시하는 구단이 등장할 경우 황인범을 붙잡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다. 황인범은 한 번이 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더블을 노린다. 오는 22일 보이보디나와 세르비아컵 결승전을 앞뒀다. 즈베즈다의 더블을 안기고 더 큰 무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 3. 찰로바 유니폼 안에 있던 선? 손흥민 기습숭배는 아니었다. 첼시의 트레보 찰로바 유니폼 속에 선이 적힌 문구가 쓰여 있었다. 토트넘 호스퍼와의 경기에서 드러난 일이라 손흥민과 관련된 줄 알았으나 그것은 아니었다. 첼시는 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수년 경기에서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첼시는 리그 3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리그 순위를 8위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화제가 된 것은 찰로바의 세리머니였다.
첼시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찰로바는 전반 24분 코너 갤러거의 프리킥을 헤더로 토트넘의 골문을 열며 첼시의 선제골을 안겼다. 찰로바는 득점 이후 세리머니에서 자신의 유니폼 안에 있던 문구를 보였는데 선이 크게 보여 손흥민을 의미하는가 싶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과의 경기였고 토트넘의 주장이 손흥민이 경기에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여호와스 선이라 쓰여 있었다. 문구에 의미가 있었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찰로바는 골을 축하하는 동안 셔츠를 들어 올려 제호바의 아들이라는 문구를 보여줬다. 이 영국인은 이전에서 SNS를 통해 자신을 여호와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 문구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여호와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라며 그리스도교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는 유일하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따라서 찰로바의 메시지는 그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첼시는 전반 24분 찰로바의 득점으로 앞서갔고 후반 27분 콜 팔머의 프리킥이 골대에 맞고 나온 것을 스트라이커 니콜라 잭슨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경기를 2골 차까지 벌렸다. 토트넘은 만회하기 위해 첼시를 몰아붙였으나 첼시의 골문을 열지 못한 채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찰로바의 활약이 첼시의 승리를 안겼다. 찰로바는 선제골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인 센터백으로서 역할도 100% 완수했다. 그는 2번이 걷어내기와 1번이 차단, 4번이 리커버리를 했고 패스 성공률 84%를 기록하며 긴 패스도 3차례 성공시켰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그에게 7.9점을 부여했고 이는 수비진에서 최고점을 받은 마르크 쿠쿠렐라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첼시에 패하며 리그 3연패라는 위기를 맞았다. 4위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도 먹구름이 꼈다. 토트넘의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7점 차다. 에스턴 빌라는 남은 리그 3경기 중에서 2경기만 승리하며 자력으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획득하고 빌라가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됐다. 토트넘의 경기력은 심각하다. 연패 기간 중 토트넘은 3경기 2골밖에 넣지 못했고 9골이나 실점했다. 토트넘의 해결사인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슈팅을 하나도 시도하지 못하며 꽁꽁 묶였고 토트넘은 유효 슈팅 3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첼시는 시즌 막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8일 4위 빌라를 상대로 0에서 2로 끌려가고 있다가 2에서 2로 무승부를 거둔 데 이어 5위 토트넘까지 잡아내며 상위권 팀들의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리고 있다. 첼시는 6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승점도 3점 차로 줄여 남은 경기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